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치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분기마다 57조 원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분기마다 30조를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 업계 최상위권 회사예요. 근데 둘 중에 시가총액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상식대로라면 여기가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57조 버는 회사의 시총이 30조 버는 회사의 시총의 절반도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자, 오늘 제가 이 이상한 현상의 주인공,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썸네일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50만 원 간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지금도 높은데 삼성전자가 50만 원 간다니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삼성전자를 뭐 수익을 보시든 손실을 보시든 거기까지만 딱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21만 원대인데 갑자기 50만 원, 참치형이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지금 영상이 길이가 한 20분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왜 50만 원이 비합리적인 숫자가 아닌지,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가인지를 하나하나 팩트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단어. 57조, TSMC 절반, 리먼 이후의 최저. 요 키워드만 딱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현재 주가가 21만 6천 원. 오늘 현재 기준으로 27만 250원 정도 되네요. 52주 신고가 기준이 22만 8,500원. 거의 이제 다시 고점대에 임박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가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목표 주가가 이제 50만 원이다. 상승 여력이 131%가 이제 된다. 지금 주가에서 한 2.3배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을 우리가 보게 되면 57.2조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755%가 증가세를 보였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7.5배가 아니라 755%. 약 그러니까 8.5배가 불어난 거예요, 사실. 57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겠지만 비율을 하나 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부 1년 국방비가 6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3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이런 예상급 영업이익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가총액이 지금 1219조 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자, 요 사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표는 탑 에셋 마켓 표예요. 그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의 어떤 시가총액은 나열한 겁니다. 순위별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골드가 1위인데 뭐 엔비디아, 실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TSMC가 여기 있어요. TSMC. 지금 TSMC의 시총이 지금 삼성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삼성의 시총의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정도 됩니다. 대략 한 43% 정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따가 자세히 파보겠지만 이게 오늘 영상의 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찍는 회사가 업계의 라이벌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팔리고 있다. 못해도 지금 TSMC 시총까지는
가야지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만 봐도 지금 21만 7천 원짜리가 43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집중 잘 해주세요. 자, 1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이 133조 원. 뭐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충격적인 거는 세 번째 박스예요. 삼성전자가 2025년 1년 내내 번 돈이 43.6조 원입니다. 1분기에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 1분기에 작년 이익을 완벽하게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한 분기에.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작년에 열심히 해갖고 1억을 벌었다 쳐봅시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만에 1억 3천을 벌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연봉이 갑자기 몇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이게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해봤을 때 1억 3천을 번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더 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일회성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 업다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D램 ASP 90%, 낸드 ASP 80%, 그리고 메리츠 증권 추정해갖고 2, 4분기 영업이익이 73조, 90조, 104조로 분기마다 우상향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막 전문가 영상들 보면 막 뭐 이런 전문 용어 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알려드릴게요. ASP라는 것은 이게 평균 판매 단가예요. ASP. 쉽게 말하면 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이요, 이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의 어떤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는 이미 깔려 있죠. 고정비 부담은 일정한데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그 차익이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더 봐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튀는 구간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로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100조. 와, 이게 영업이익이 100조가 나오는 회사가 어디 쉽습니까? 보통 뭐 글로벌 뭐 빅테크 기업 해도 1년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1분기에 해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탑 티어로 세계 최고의 주식으로 가야 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싸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들어갈게요. 자, 이 화면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이 삼성전자, TSMC가 이제 오른쪽이죠. 매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33, TSMC가 얼마? 53조 정도. 삼성이 2.5배 더 많아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57.2조 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30조가 TSMC였어요. 삼성이 무려 한 1.9배 정도 많죠. 여기까지 당연히 봐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가총액 1219조 원, 시가총액 2854조 원입니다. 자, 또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한 동네에 빵집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빵집은 하루에 100만 원치를 빵을 팔아요. B 빵집은 하루에 40만 원치 빵을 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A 빵집에 대한 건물은 12억입니다. B 빵집 건물은 28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매출이 2.5배가 많고 이익도 2배가 많은데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절반도 안 된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TSMC 바라든지 좀 이 삼성전자를 좀 비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TSMC는 파운드리 쪽에서 탑 티어고 독점 아니냐? 삼성이랑 비즈니스의 질이 다르다. 맞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TSMC의 지배력, 독점력 이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2.3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자,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제 해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강력하게 눌렀던 부분들이 이제 수율이에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 수율이 굉장히 좀 형편없이 낮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수율로 비교를 해봤을 때 TSMC는 80% 이상,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60에서 70까지 따라왔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수율 문제든 뭐 지금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절대 강자이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익이 더 큰 회사가 시총은 절반 이하로 평가받고 있으면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너무 푸대접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밸류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할인받을 이유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좋게 보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해외 증권사들, 특히나 이제 맥쿼리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이 모건 스탠리의 이런 보수적인 수치도 올해가 작년에 5배에서 7배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삼성전자가 2027년도에 만약에 영업이익을 400조 원 이상 넘기게 되면 엔비디아를 넘어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 이 해외 그리고 국내 이제 IB 기업들이 깔아놓은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지금 자, 요걸 갖다가 이제 PNB로 이제 풀어보게 되면 PNB라는 것은 이제 프라이스 투 북 레티오, 우리말로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회사의 순자산 대비해 갖고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PNB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나누기 BPS. BPS는 이제 주당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삼성전자의 2027년 예상 BPS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시장이 삼성전자의 PNB를 5배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10만 원 곱하기 5배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 나와주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의 주당 순자산을 이제 10만 원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이 회사를 순자산 5배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 주가는 50만 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순자산보다 비싸게 거래되냐면 주식시장은 단순히 회사가 가진 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이런 이익, 뭐 성장성, 뭐 브랜드, 뭐 이런 시장 지배력까지 함께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TSMC가 지금 현재 8배에서 9배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공장과 장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TSMC를 이 자산으로 앞으로 엄청난 이익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를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45%가 할인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표는요, 제가 이제 여러 증권사들,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DS투자증권, 하나증권, 컨센서스를 이제 재구성해서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의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이 증권사들의 2026년부터
2027년 추정치를 조합을 한 거예요. 자, 오른쪽 이제 차트를 보면 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33조 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2025년 44조. 그리고 2026년 337조. 2027년 영업이익이 463조. 자,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14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7년도에서 이제 8년도에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HBM이 뭐 지금만큼이나 중요하지도 않았고 AI에 대한 수요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이클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2025년 대비하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51%, 2027년도 57%.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넘게가 영업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회사냐? 이게 애플이랑 거의 비슷한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제조업 반도체 회사의 마진이 아니라 거의 뭐 소프트웨어 회사의 마진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ROE 역시도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2027년도가 되면 42.6 요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TSMC가 지금 ROE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0% 근처에 있거든요. 삼성이 이걸 따라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에 대한 효율성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상위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목표 주가 50만 원 기준 해갖고 지금 PER이 2026년 기준으로 11배, 7년 기준으로 8배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S&P 지금 500 얘네들 평균 PER이 25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TSMC가 딱 요 정도 돼요. 딱 요 정도 돼요. 엔비디아 지금 40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50만 원 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의 최저 수준이다. 이게 뭔 의미냐면 제 목표 주가가 보수적이라는 뜻입니다. 50만 원조차도 보수적이다. 목표가가 오히려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그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뭐 최태원 회장도 이제 막 언론에 나와갖고 항상 이제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올랐어요. 그때도.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 탐욕, 기관들의 매수, 공매도 쇼커버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항상 오버슈팅이 일어난다. 자기 어떤 가치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 적정 가치는 지금 50만 원인데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을 길게 눌렀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위치까지만 올라오지 않아요. 이거 더 위로 튕겨내게 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저평가가 깊을수록 해소될 때까지 적정 주가 위로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이런 주식 시장에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 아까 리먼 사태 이후 최저 수준, 요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13년도 이제 9월 이후에 리먼 사태 이후에 12년 7개월 만에 최저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이 있었어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이 정도로 외국인한테 외면받은 적은 근래에도 없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올 자금들이 있다. 역사상 최대 자금들이 들어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삼성전자 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 쳤냐면 40조 정도 매도 쳤어요. 석 달 만에. 이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TSMC 대비하고 43%.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갭이지 않습니까? 이익은 1.9배인데 시총은 절반도 안 되는 게 그 갭입니다. 스프링이 풀리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원. 이거는 오버슈팅의 출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삼성전자 대주주도 아니고 뭐 매수 추천으로 뭐 돈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도 우리가 좀 뭐 짚어 놓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HBM4에 대한 수율 안정화에 대한 지연,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수율이 예상보다 조금 더딜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 반등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우려는 너무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메모리 공급에 대한 확대. 뭐 CXMT, 뭐 YMTC, 뭐 이런 중국 업체들이 범용 메모리 생산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D램, 낸드 가격 사이클이 중간에 살짝 꺾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리스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현재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자 구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또 주요 고객을 놓치게 되면 이런 반도체 전체의 어떤 믹스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큰 그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하게 되면 이런 달러 매출이 큰 이런 삼성전자의 원화 기준 이익 체력이 숫자상 감소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PBR 2배짜리 반도체 메이저 기업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일단 요 정도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요런 좀 소소한 리스크들이 하나만 해소가 되어도 주가는 한 방에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서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닐까. 저평가는 언젠가는 해소가 된다. 자, 저는 오히려 스트롱이라고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좀 썼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스트롱 바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한 2분할, 3분할 정도 우리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타겟 프라이스는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성이지 뭐 타이밍은 아니에요. 사실 뭐 조금 타이밍 잘 잡아서 좀 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사실 바닥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놓쳐요. 꼭지에 정확하게 팔려고 해서도 놓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방향이에요. 방향. 삼성전자가 지금 싸다는 것도 맞고요. 이익이 폭증하는 것도 맞고요. 언젠간 이 갭이 메꿔진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안 사도 돼요. 내일 사도 늦지 않아요. 근데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삼성전자 영상 좀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지금 쓴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좀 재구성한 자료고, 요런 이제 증권사 리서치를 참고를 해서 좀 만든 자료이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공식 투자 추천도 아니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SM경제연구소
정말 이제 진심을 담아서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익도 물론 드리고, 물론 뭐 이게 우리가 항상 수익을 원활하게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거고, 특히나 뭐 손절할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또 풍성하게 이제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SN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방 이거를 항상 이제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멤버십과 무료방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입장을 해 주시고, 여기 입장하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뭐 무료방에서 좀 한번 체험을 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영상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 타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쪽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분은 입장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